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네, 제가 지금 마카오 4박 5일 출장 갔다 왔는데 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밤에 들어왔거든요. 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바로 목이 시큼시큼해지면서. 아니, 마카오는 왜 네. 도박하러 가신 거예요? 게임을 하러 지금. 네,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라고 예. 그 이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이제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 이제 약간 축구의 챔스 같은 걸로 아시아의 키우려고, 챔스. 예, 예, 네. 그렇게 만들려고 약간 이제 지금 막 계속 한 3년째 하고 있는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예, 지난 시즌 B리그 팀 히로시마 예, 우승도 보고 외신 기자들 분들도 좀 인사도 드리고 취재하러 갔다 왔죠. 뭐 출장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성적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제가 간 게 파이널 4예요. 네. 4강 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근데 또 약간 좀 억울한 게 이렇게 들으면 야 역시 한국 농구 이럴 것 같은데 네.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우승 준우승 다 한국에 있고 작년에는 2위 3위를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떨어졌어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슬프죠. 뭐 그렇게 교류할 수 있고 그러게요. 잘하는 팀들 볼 수 있는 그런 무대 한국 팀이 없어서 슬펐는데 근데 또 거기 보면은 제가 가서 보니까 꽤 유명한 기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기자이자 해설위원분도 계셔서 저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눴고 그다음에 갑자기 NBA 방송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농구 얘기니까 그 아마존인가 채널 이름이 그 북미에 있는 아시아계 농구 유망주를 소개해주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분들도 뵙고 뭐 대만, 일본의 대표적인 기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여러모로 이제 정말 재밌는 저 되게 신선한 자극 많이 받고 농구도 많이 보면서 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번 출장 가셔야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유튜버 김만바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만바가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형님 나중에 합방하시죠. 네.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우리 만바 이거는 여러분 그 만바한테만 축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농구 팬으로서의 어떤 쾌거를 이룬 느낌이랄까요? 그쵸. 그 정도로 화제가 된 경우가 잘 없죠. 이렇게 화제가 된 케이스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팀 하워드님 팀 하워드 그 디와이트 하워드의 댁에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NBA.com에서 주목을 하고 스포츠센터 뭐 ESPN 모든 뭐 블리처 리포트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 소식을 다뤘고 실제로 이제 웨스트브룩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샤라웃까지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경기에서 웨스트브룩이 잘하면 또 얘를 비춰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캔자스시티 한국인 팬분이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캔자스시티에서 그때 메이저리그 그 이제 월드시리즈 진출해서 그분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만바가 제 생각에 덴버가 진짜 만약에 파이널 간다든지 좋은 성적 거두면 초청 한번 받지 않을까. 가능한 게 토템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웨스트브룩도 막 직접, 만바가 드디어 꿈을 이뤘어. 그렇게 웨스트브룩 하더니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너무 제가 그냥 뿌듯하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아니 웨스트브룩이 걸어오면서 이제 유니폼을 벗으면서 오는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보다가 그럼 물어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너 안 울었냐? 왜 안 울어? 했더니 눈물이 너무 났는데 막 주변에 막 소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격해서 오히려 쏙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경황이 없죠.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바한테 이제 근데 글로벌 스타인데 우리 같은 이렇게 학고 채널에 학고 채널 나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귀국하지 않나요? 이제 아마 미국 오늘 10일이죠. 아마 이번에 비행기 떨어진 것 같아요. 12일인데 12일쯤에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한번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다음 주나 뭐 한번 진짜 모르는데 유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왜냐면 너무 화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유퀴즈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마치 유퀴즈 하는 것처럼 질문지 좀 뽑아가지고 그 뭐 기분 어땠냐. 그쵸. 실제로 그 덴버 팬들의 환영이 뭐 어떤 뭐 얘기 나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재밌잖아요. 야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만바 예전에 우리가 프리뷰 할 때마다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했죠. 애드립으로 그냥 다 터트렸는데 와 이제는 뭐 진짜 유퀴즈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하죠. 그 정도 화제성이면 유퀴즈 나가고
또 느바라디오 유키즈보다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먼저 인터뷰 한번 따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이제 우리 채널을 보면서 아 이런 인터뷰 하면 되겠구나. 우리 클립 쓰고.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죠. 제가 갑자기 아닙니다. 네. 나는 그 만약에 촬영하게 되면 꼭 야 만바야 옆에 서 있기만 해달라. 유재석 실제로 보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갑자기 제 자랑인데 유퀴즈 질문을 제가 만든 적이 있잖아요. 아 맞다. 그 여준석 선수 나왔을 때 맞아. 제작진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거 팩트 맞냐고 확인해서 다 쓰겠다고 기사에서 발췌해서 굉장히 행복했. 저는 질문만 나가도 행복했거든요. 야 이거 내 글에서 이게 나간다고. 그치. 근데 이제 만바는 직접 출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근데 또 만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천상 방송인 잘하겠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소개할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워낙 저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B급 관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난 진짜 농구를 좋아하는 한 팬의 입장으로서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지긴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2006년에 그 WBC 때 제가 15분 너무 길게 하나? 아닙니다. 괜찮죠. 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티켓이 15만 원인 거 2006년에. 학생 때 돈이 어딨어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진짜 비싼데. 엄청 비싼 거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30만 원 넘을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 할 게 없으니까 친한 형이 야 나 거기 알바 구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정장 그 더운 여름날에 정장 입고 그 안전요원 해서 마침 제가 막 농구 좋아한다고 막 어필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미국 대표 선수팀 그쪽에 가 계세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그때 뭐 브래드 밀러 전부 다 하이파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친 거지. 근데 걔는 샷아웃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NBA 팬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가서 제레미 린. 네, 맞아요. 되게 보셨던데. 진짜 엄청난 인기 스타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NBA에서도 워낙 잘했었고. 인세니티인데. 중화권에서는 진짜 압도적인 인기 스타 같아서. 내년부터 못 나온대요. 그래서 내년 어쩌면은 제가 제레미 린을 직접 볼 수 있는 약간 마지막 기회에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직접 보는 건 언제나 행복하죠. 한국에서도 NBA 뭔가 시범 경기나 이벤트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지금 잠실에 짓는 그 스포츠 복합센터 그게 잘 지어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돈 한번 쓸만하죠. 지금 제 야구장이 다 새로 지잖아요. 거기 완전히 없고. 사실 NBA도 거기 돈 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사브리나 그 WNBA 그 친구가 지금 필리핀인가? 왔더라고요. 야 WNBA 선수가 아시아에 투어 왔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필리핀은 또 농구가 국기니까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아시아에 우리가 좀 이름이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또 마카오에서 NBA 시범 경기 하잖아요. 올해 가을에 또 중국이랑 관계 안 좋아지고부터는 좀 이제 뜸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중간에 그냥 한국에 약간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듯이 싹 들려가지고 잠깐 싹 얼굴 비추고. 아니 그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는 가는데 우리나라는 꼭 안 들리더라고. 그렇죠.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장성이 이런 게 떨어진다고 판단할 텐데 언젠가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NBA 경기 볼 수 있게 꿈꾸면서 방송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자 동서부 순위 체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부는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가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 졌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요즘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5연승. 닉스 브런슨 부상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막 분위기가 원래부터 조금 약간 다운돼 있었는데 뭔가 안 좋았죠. 브런슨까지 다치면서 이 남은 시즌 지금 이제 팀당 이제 20경기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순위 싸움에서 조금 보스턴 제치기는 이제 거의 힘들어졌고 끝났죠.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1, 2, 3, 4위가 거의 4위는 아니구나. 1, 2, 3위가 거의 정해진 느낌. 3위까지는 제가 봐도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고정되고 이제 미러키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인디애나 디트로이트랑 지금 다 동률인데 여기가 재밌게 됐습니다. 미러키 벅스 요즘에 그래도 영입 잘했다고 소문 돌지 않았었나요?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데토쿤보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아데토쿤보는 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디애나도 잘하다가 최근에 시약함이 진짜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다가 흔들렸는데 일단 지켜보죠. 여기 진짜 잘 하면은 디트로이트가 4번 시드 먹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팀 내용이 그러니까 동환 씨가 말한 게 정확하더라고요. 아수아르 탐슨이 잘하죠. 얘는 뭐 괴물이더만요. 운동량이 그러니까 그 아멘이랑 아수아르 둘 다 운동력은
드래프트는 최고고 찐이에요, 그냥 손에 꼽힌다. 네. 이때 드래프트를 봐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문제는 NBA 레벨에서 뭐 핸들링이나 그런 스킬이 통할 것인가. 예. 왜냐면 장신 가드들이기 때문에. 근데 NBA에서 가드로 원래 장신 가드 약간 처음에 3번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NBA 예, 와서 예.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드래프트 될 때는 장신 1번, 2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먼저 포지션이 이제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NBA에서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이제 네. 윙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오히려 뭔가 핸들링이나 이런 스킬셋들이 1번 주전 1번이나 뭐 아니면 메인 1번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애매하죠. 3번으로서 되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윙으로 예. 뛰어다니면서 운동력과 그러네. 그런 에너지 레벨을 쓰면서 네. 수시로 그 가지고 있는 스킬셋들을 쓰니까 오히려 그 포지션에서는 정말 강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둘 다 나오는 것 같고 아멜은 아우사로보다는 좀 더 그런 스킬셋이 조금 더 위인 것 같고 근데 아우사로도 뭐 타고난 그 몸이 너무 좋아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4, 5, 6위가 동률이란 말이에요. 디트로이트가 근데 얘네가 보니까 한 방이 없다. 휴스턴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플레이오프는 직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요거 한번 순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트레이 형이 또 부상 입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애틀랜타도 이 디안드레 헌터 트레이드 하고 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페이스가 좋지는 않고요. 그냥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로스터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이슨 다니엘스 오고 이러면서 수비가 좀 안정이 됐다. 근데 최근에 또 수비가 뭐 좋지를 않아가지고 되게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다이슨이 디포이를 탈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팀 수비가 그래버리면은 평가 절하받기 마련이니까. 근데 다이슨은 여전히 되게 좋은 수비수이긴 하거든요. 압도적인 스틸러죠. 애틀랜타는 윙 쪽에 이제 좀 빠진 자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리자셰도 막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애매한데 추천 기회를 많이 받는 막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 밑에 올랜도도 지금 페이스가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기준으로 지금 플레이오프권 팀 중에서 아마 페이스가 가장 안 좋을 지금 거예요. 다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래요? 맨날 2, 3위, 4위까지 있던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썩스 뭐 시즌 아웃 뭐 이런 부분. 근데 썩스는 올 시즌 거의 못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초반에 올란도는 공격은 약하고 수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NBA 82경기 막 이틀에 한 경기씩 치르는 이런 강행군 스케줄 기준으로 나올 수가 없는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었어요. 좀 오버페이스했다.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압박이나 그런 몸싸움이 그냥 사실 뭐 오클라호마 시티나 이런 팀들보다 더 강했거든요. 진짜 공도 못 잡게 하는 막 압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시즌 말미 되니까 그냥 확 떨어지는. 야, 이거 재밌네요. 우리 사실은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수비 잘하는 팀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체력이나 젊음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커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주셔가지고 그렇죠. 저 시킨 거 아니에요. 저희 피디님이 진짜 갑자기 전달해주고 가셔가지고 뽀링 러브, 감사합니다. 크브린 인생 맞다, 그 얘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러브, 크브린 인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채널이라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젊음이 결국 그 젊음이나 체력도 갈아 쓰면 다른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오클라호마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오클라호마는 좀 다른 별인가? 시즌 초반에 하텐슈타인이나 홈그렌의 이 부상이 약간 어떻게 보면 묘하게 전화위복이 된 게 이 선수들이 무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텐슈타인이랑 홈그렌을 같이 쓰는 투빅 라인업을 메인으로 들고 오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홈그렌도 지금 몸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약간 몸이 안 돼 있는 게 보여요. 맞아요. 그냥 뛰면서 이제 몸을 다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부상은 다 회복이 됐는데 그런 경기를 할 만한 엘리트 레벨의 경기를 할 만한 몸 상태는 아직 다 안 만들어졌는데 뭔가 나오면서 몸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하텐슈타인 홈그렌 다 봤을 때 극단적인 스몰 라인을 운영하다 지금 좀 로테이션 폭이 넓어지면서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클라호마 시티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올랜도보다 더 젊어요, 사실. 팀이. 맞아요. 거의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젊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얘기는 잠시 뒤에 듀란트 얘기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듀란트 얘기할 때 왜 하시겠지만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불스가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 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요즘에 상승세예요. 3연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10위에 거의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카고 경기를 봤을 때 느끼는 네. 거는, 그러니까 저는 조시 기디가 항상 조금 뭔가 이 스텝 패딩이라고 하죠. 기록으로 인해서 좀 레벨이 뻥튀기는- 좀 풀려지는 네. 선수라는 생각을 좀 원래는 했었어요. 실제 경기력에 진짜로? 비해서. 네, 난 오클라호마 괜찮던데? 시티 시절, 그러니까 장신의 어떤 시야도 넓고 예. 되게 뭔가 괜찮은 선수지만 이 선수의 어떤 샷 그레이팅 능력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실제 경기 퍼포먼스를 보면 그런 강팀 레벨의 게임에서는 그렇게 무섭진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네요. 예. 그건 맞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알렉스 카루소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예. 오클라호마 시티가 과감하게 바꾼 것은 기디가 정말 가치가 아주 높은 유망주였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기디를 카루소처럼 활용하려고 하지. 그랬을 수 저는 있죠.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중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사적인 어떤 사건도 뭐 이제 라커룸에 영향을 줄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트레이드를 했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 시카고 경기를 보면 기디가 진짜 무서워요. 뭐 이제 슈팅도 되게 이제 저는 점퍼가 되게 불안한 선수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좀 곧잘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시카고가 되게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는 열심히 하는데 불안한데 오펜스 세팅 자체가 되게 얼리 오펜스 기반으로 빨리빨리 템포를 미는 농구를 하는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상대 입장에서 막기가 되게 까다롭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조시 기드나 아니면은 코비 화이트나 트레 존스 이런 자원들이 같이 터져주면서 되게 약간 동부 기준으로 되게 좀 까다로운 팀이 돼가고 있다. 예, 좀 재밌어요. 경기 보면 은근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조시기드는 폼 되게 이상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엉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엉성한데 메이드하고 패스하는 거 보면 쟤 센스 있고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특이한 선수였어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몸에서 나오는 동작이 뭔가 약간 투박함이 있는데 슛 동작이나 여러 가지가 엉성해. 예, 그리고 돌파할 때도 사실 퍼스트 스텝이 빠르진 않아서 상대를 붙이고 던지는 어떤 점퍼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좋은 힘과 밸런스로 이겨내는 장면이 많거든요. 되게 좀 흥미로운 선수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서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이제 덴버가 이 자원들 데리고 진짜 어쨌거나 꾸역꾸역 이비사수에 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를 잡아내면서 백투백에서 한 경기 내주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소력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소식입니다. 요키치와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에 대한 MVP 얘기하면서 더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 부상 이후에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세 한창 타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의 전수인가요? 보스턴 그럴 수도.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보스턴 원정에서 이제 뭐 마지막에 추격을 했지만 크게 밀리기도 했었고 그 경기에서 르브론이 이제 그 사타구니 있죠. 예, 이게 사실 예전에 르브론이 한 2019년인가 그때도 좀 다치고 좀 약간 고질적인 부위 같아요. 우리 그때 방송할 때 얘기했었던 게 그때 팝 소리를 들었다라고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뭐 1, 2주 정도 윅 투 윅 상황인데, 그러니까 르브론 빠지면 레이커스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돈치치라는 선수가 있지만 리브스도 있지만 르브론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았거든요. 팀 셀러리 거의 3분의 1을 잡아먹는데 그러면 없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레이커스가 조금 뭐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레이커스는 뭐 버티기 모드 들어가야죠. 뭐 르브론이 그래야죠. 다행히도 이제 브루클린전 보니까 경기장에 완전 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굳이 무리를 안 시키는 거죠. 조심하는 게 뭐 레이커스는 조급할 거 없다. 어차피 서부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2번 시드나 3번 시드나 빡센 건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2번 시드 한다고 해서 꼭 좋다고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서부는. 그러니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저도 보지 않는 게 그냥 한 2라운드 정도 갔을 때 그 정도 때 그냥 홈 어드밴티지 정도 갖고 올 수 있는 정도지. 그렇죠. 홈 경기 더 하는 거 외에는 이거 말고는 저도 메리트가 없어요. 서부는 플레이오프 하위 시드 뭐 7번 시드, 8번 시드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그대로 가면 미네소타 클리퍼스 이런 팀인데 무섭다. 까다롭거든요. 진짜 까다롭죠. 그러니까 물론 뭐 골든스테이트나 휴스턴도 까다롭긴 합니다만 서부는 그런 평준화가 너무 돼 있어서 좀 뭐 레이커스가 급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미끄러지고 있다. 얘네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했던 멤피스랑 휴스턴이 또 우리 방송 이후에 바로 그냥 3연승을 해버리네요. 왜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골든스테이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면 또 혹시나
괜히 또 부정탈까봐. 골드스테이트로 지금 네. 5연승이죠. 네. 예, 그런데 골드스테이트 저희가 또 할 거예요. 별개 또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역시 5연승. 랜들 괜찮던데요? 예,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궤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최근에 지금 5연승이죠. 네. 5연승인데 이 기간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비력.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루디 고베어도 돌아오고 네. 막 그러면서 원래 이 팀은 지금 시즌 초중반에 막 이렇게 약간 헤맬 때도 한번 탁 치고 올라올 때 보면 수비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는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고베어까지 돌아오고 뭔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좀 찾은 것 같고 네. 이 팀은 진짜 무조건 수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예, 뭔가 랜드로 왔다고 해서 에드워즈랑 랜들이랑 화력으로 안 돼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그 안 정도 되는 것 아니죠. 같고 예. 수비로 상대를 완전히 옥죄면서 잡아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이 기간에 5연승 기간에 상대가 뭐 필라델피아, 뭐 샬럿, 요즘 안 좋은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네. 솔직히 스케줄이 좀 너무 좋았다고 쉬웠는데요? 할 수 있는데 아니 좀 좋은 정도가 아닌데요? 그쵸. 예. 예. 근데 뭐 이동 거리도 꽤 길었고 솔직히 이 기간을 그거는 보면은 뭐 인정. 예, 그래서 네. 또 상승을 탄 거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네. 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통통 슛을 보여줬던 카와이 레너드. 클리퍼스가 사실 저는 이 풀전력으로 뛰면 여기 있을 만한 팀은 아닌데 6위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하든 또 막 이렇게 고점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예, 하든 최근에 그 50득점인가요? 네. 50득점 게임도 했었고 이제 그 르브론이랑 커리가 통산 50득점 경기 한 횟수 합쳐도 하든이랑 똑같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든은 뭐 터지면은 뭐 아무도 못 막죠. 그러니까 힘들죠. 이번 시즌에는 이제 이 클리퍼스가 여러 가지 특히 시즌 초반이 핸들러의 부족, 레너드까지 빠지면서 핸들러의 부족으로 상대가 노골적으로 하든을 트랩한다든지 압박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거의 약간 샤이처럼 상대가 괴롭히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이제 노먼 파일이 많이 옆에서 해소해 줬는데.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 그런 생각이 저는 경기 보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위를 보면 피닉스가 지금 되게 좋은 찬스를 얻은 것 같은데 2.5게임 차로 플레인 토너먼트권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댈러스가 최근에 보셨어요? 봤어요. 그 경기 몸 푸는데 예. 7명이 몸 푸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와, 저는 눈물 나더라고. 이거는 진짜 뭐냐면 제가 국내 농구 취재할 때 네. 여자 대학부 취재 가면 약간 이런 네.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정말 5명, 6명이 몸 푸는 선수 거. 풀이 너무 없어서. 선수가 없어서. 예. 네. 댈러스가 지금 그런 꼴이죠. 예.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뭐 갑자기 뭐 불운이죠, 뭐 이거는. 이거 한계가 있죠. 뭐 네. G리그 선수를 아무리 콜업하고 해도 이렇게 다쳐버리면 그렇죠. 이 댈러스는 그냥 여기서 그냥 버티기만 해도 그냥 박수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피닉스에게는 충분히 희망이 좀 있는 셈이죠. 아직은. 그렇죠. 남은 경기 수를 생각하면 2.5K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키치가 이제 NBA 역사를 썼습니다. 30, 20, 20. 야, 20, 20, 20 웨스트브룩이 기록할 때도 저는 이거를 내가 보는구나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와, 미쳤어요 이거. 이거 할 때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랑 이제 같은 방 쓴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선배님 지금 미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러니까 요키치 30점 뭐 20리바운드 25 어시스트 했는데요. 그래서 요키치 기준으로 요키치가 워낙 이 스탯이 말이 안 되는 선수라서 그쵸. 요키치라면 할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돌이켜봤죠. 내가 NBA 보면서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나? 없죠.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대 최초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이 논쟁이 불거졌죠. 네. 요키치 MVP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게 요키치가 말을 했습니다. 나 사실 커리어 하이야 지금. 이번 내 인생 최고의 농구를 하고 있다. 최고의 농구를 하고 있어. 하지만 MVP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뭔가 3번이나 MVP 크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여기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샤이에게 이제 또 물어봤어요. MVP에 대한 욕심 뭐 같은 거 없냐. MVP가 뭐가 중요하냐.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 나는 둘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 현재 사실 저는 샤이한테 조금 더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월 9일날 경기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요키치가 이걸 또 잡아내면서 다음 경기에서 바로 잡아내면서 이거 거의 5대5로 봐야겠는데 싶어요. 진짜 어려운데 예.
근데 역시 NBA 미디어는 그러니까 기존에 수상 실적이 없는 선수에게 MVP 투표를 비슷하면 유리하죠. 예, 비슷하면 그쪽에 투표를 하는 예.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 선수의 퍼포먼스만 보면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2010-11 시즌인가요? 데릭 로즈가 르브론 제임스 제치고 MVP 받았을 때 사실 그때 르브론 제임스는 MVP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퍼포먼스였고. 근데 그때 저도 농구를 보고 있었지만 네. 로즈도 줄만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로즈는 이 임팩트 그리고 시카고의 정말 오랜만에 어떤 리그 1위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샤이가 막 그 화제성을 맨날 몰고 다니는 선수도 아니고 이 자유투 때문에 이제 막 논란도 좀 있지만은 지금 엄연히 덴버랑 10게임 차 이상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1승 1패 했고 요키치도 스탯이 좋지만 그렇다고 뭐 샤이가 뭐 밀리냐? 뭐 평범한 스탯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50경기 이상만 4경기를 했거든요. 네, 50득점 이상 경기만. 그렇죠. 이거는 임팩을 꽂아 넣고 있는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되게 오클라호마 시티가 팀 멤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나 동아시나 제이더 아직 안 되거든요. 제이더비 보여준 게 없죠. 좋았다가 많이 좀 내려오는 페이스죠. 물론 그 팀은 워낙에 좋은 게 또 그 에런 위긴스인가? 걔도 갑자기 팍 올라오고 이런 게 있긴 해서 조금 이제 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둘 다 원맨 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맨 팀.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이 선수들의 어떤 영향력을 보면 저는 원맨 팀이라고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샤이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을 하니까 특히 오클라호마 시티는. 근데 이제 저는 이 둘의 현재 기량을 놓고 봤을 때 공격에서 미치는 영향력 요키치가 위인 건 맞아요. 네, 왜냐면 어시스트도 이렇게 잘 뿌려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30, 20 게임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득점과 어시스트까지 합해서 득점 생산이 81점인가 그랬거든요. 혼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득점이나 어시스트로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기여하는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인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오클라호마 시티와 덴버의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것이. 수비에서 좀 갭이 있다. 수비는 갭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반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리드하다가 후반에 이제 역전을 당하는데 그 흐름을 보면은 전반에 요키치가 많이 공략을 당해요. 사실 이 하텐슈타인의 플러터와 이제 이 요키치의 이 처져 있는 수비로 인해서 생기는 이 미드레인지 공간이 덴버가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 공간을 많이 공략을 당하면서 후반에 어떻게 분위기를 바꿨냐면 샤이 넘어오면은 그쪽에 샤이가 원래 오클라호마 시티 오펜스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 중에 하나가 샤이가 볼을 몰고 넘어오면서 시작하는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의 어떤 드래그 스크린 받은 얼리 2데이 아니면은 직접 아이솔레이션, 빠른 아이솔레이션인데 그거를 덴버가 후반부터 더블팀을 바로 서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2-3존 굉장히 넓은 2-3존 쓰면서 샤이에게서 공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좀 말리고 덴버가 최근에 자말 머레이가 너무 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그렇고 이 새끼들이 이것들은 이 봉어 씨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아픔을 줬으니까. 근데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살아나. 자말 머레이는 무릎이 안 좋았던 게 이제 통증이나 밸런스 같은 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런 거니까 플레이오프만 되면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덴버가 이제 요키치의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2-3를 썼는데 다르게 말하면 정상적인 수비라면 요키치의 이 약한 2대2 수비는 공략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 샤이는 수비 잘해요? 물었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는 항상 이 베이스라인 쪽을 지키는 수비를 되게 선호해요. 한쪽 사이드에서 2대2가 일어나면 그럼 그때마다 거기 잘 지키는 게 샤이예요. 지키고 코너로 컨테스트 나가고 그러니까 샤이가 가진 이 수비적 영향력이 그러니까 샤이를 무슨 뭐 올 디펜시브 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 수비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대인 수비도 수준급이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팀 수비 로머라고 하죠. 요즘 그러니까 약간 프리롤 가지고 막 공간을 지키는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스틸이나 손질, 컨테스트 이런 것들도 곧잘해서 샤이가 되게 탄탄해요 수비가. 그러다 보니까 매치업 헌팅 대상이 안 되죠. 요키치는 될 때가 꽤 있는데 그거를 덴버가 잘 커버를 할 뿐이지. 그래서 공수 밸런스 면에서는 샤이. 근데 이 공격에서의 지배력은 당연히 요키치. 하지만 그렇다고 샤이가 공격에서 요키치니까 밀리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샤이가 거의 위거든요. 이번 시즌 기준으로. 그렇죠. 예. 거기다 팀 성적 아까 말했다시피 11경기 차 앞서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샤이가 맞는 게 맞지 않냐.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운 게 전 공수 밸런스까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짚었습니다. 1차 스탯이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요키치가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에 득점 커리어 하이에 3점슛 성공률이 43%예요. 그러니까 1.9개를 넘어서 43%예요. 아니 경기당 거의 5개를 던지면서 지금 43%고요. 자, 진짜 어마드 레벨이다. 근데 샤이도 미친 게 득점 현재 리그 1위, 어시스트 6개, 리바운드 5개, 32, 6, 5? 이것도 미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저는 그래서 뭐 우리끼리 미리 결론을 사실 내긴 너무 저는 아직도 5대5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누구한테 줘도 그래 이상하죠. 저 선수가 너무 아쉽다 정도지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게요. 요키치가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그런 물론 샤이도 캐나다 사람이죠.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요키치는 저는 벌써 만약에 이번 시즌까지 MVP 타면 5 MVP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강탈당했고 엔비드한테 한번 강탈당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5 MVP 플러스로 그게 다 인정이 된다면 MVP 5연패인 오케이 그걸 빼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요키치가 MVP를 또 타게 된다면 MVP 리핏을 2번이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개란 말이에요. 네. 리핏 2번 이거 진짜 대단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키치는 이게 제가 진짜 항상 이런 거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항상 이런 얘기 이제 하다 보면은 과거를 미화하는 거를 저희가 스스로 좀 두려워해서 네. 과거를 좀 오히려 내려깎는 마음도 조금 가지게 되는데 발전하니까. 네. 네. 요키치는 우승 횟수만 채우면 솔직히 역대 빅맨들과 견줘도 되죠. 네, 솔직히 일단 탑 10은 따로 당장이고요. 기량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전혀 밀릴 것 같지 않거든요. 진짜로. 이미 하킴 제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킴은 근데 하킴이 수비를 너무 잘해서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요키치는 우승 횟수 말고는 지금 부족한 게 없다고 봐요. 역대 빅맨들 비교했을 때 물론 수비가 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조금 아까 그 얘기 미국인 얘기 왜 했냐면 임팩이 크잖아요. 연속 MVP를 백투백으로 만약에 백투백 MVP를 또 타게 되면 과연 비미국인한테 이런 큰 영광을 줄까? 그쵸. 근데 미국 미디어가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한데 이럴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안 줄. 그래서 샤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 네. 그리고 명분도 있잖아요. 압도적인 서부 1위. 네. 네. 저는 이건 뭐 어려운 건데 왜냐면 그 투표권을 가진 미디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이슈 아니더라도 샤이가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샤이도 미국인 아닌 건 맞으니까. 네. 미국인 아니기도 하고. 예, 그냥 이 11경기 차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이건 저희 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여러분 의견 주세요. 네. 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어떤 그 국내 NBA 관련 뭐 이제 그 채널을 보니까 투표를 했어요. 샤이 대 요키치 MVP 누가 받는. 근데 그때가 30, 20, 20 한 직후라서 요키치가 압도적이더라고요. 70대 30%로.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그거는 그 순간에 그냥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 탄 것 같고.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샤이가 받아야 된다. 예, 저는 샤이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공수 겸장에 50득점을 4번 이상 했습니다. 50득점 이상을. 네. 이거의 임팩트도 인정을 해줘야죠. 사실 제임스 하든이 그랬을 때 MVP를 못 탔었나요 그때? 탔었나? 50경기 막 미친 듯이 막 찍어댔던 거 휴스턴 시절에. 16, 17이었나요? 그때였나? 그때 받았죠. 네. 예, 그때 휴스턴이 리그 전체 1위하고 그때 쿤브랑 막 둘이 막 엎치락 뒤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탔구나. 말이 나왔을 때는 그때죠. 14-15. 커리의 첫 MVP 시즌인데 그때 좀 말이 나죠. 왜냐면 그때 커리 스탯이 그러니까 커리가 14-15 때 그 골드스테이트는 정말 어메이징했는데 커리 개인이 엄청난 임팩트였나 봤을 때 하든과 그냥 딱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개인으로서는 하든이 더 무서운 선수였어요. 커리도 너무 잘하지만은 예, 그래서 15-16
15, 16 골든스테이트 때는 뭐 당연히 커리 만장일치 MVP가 너무 당연했고 14, 15 때는 선수들이 오히려 하든을 많이 샤라웃하고 그랬었죠. 시 끝나고 선수들끼리 선정한 MVP 투표에서는 하든이 네. 받았었거든요. 그때 커리 스탯이 좀 평범했어요. 14, 15는 그냥 골든스테이트가 대단한 그쵸. 팀이었고 그래서 그때 약간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MVP는 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좋습니다. 자, 아유 MVP 얘기 재밌네요. 누가 탈지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시즌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이제 각종 수상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측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것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골든스테이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레이먼 그린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포용하겠다. 이거 제가 한번 스토리를 읊어드릴게요. 네. 3월 5일날 이제 뉴욕 닉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에 카렌서니 타운스가 결장을 했습니다. 이때 디그린이 한마디 하죠. 이 새끼 이거 버틀러가 무서워서 결정한 거다. 근데 이제 사실상 카렌서니 타운스는 그게 무서워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절친한 분의 지인의 암으로 인한 사망 때문에 그 장례식 때문에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디그린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됐다. 유감이다. 위로를 보낸다. 하지만 난 들은 얘기를 했을 뿐 이건 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일이지만 드레이먼 그린 위드 베런 데이비스의 쇼는 계속된다. 라고 얘기했고 좀 직후에 이제 카렌서니 타운스가 또 이 얘기를 들었죠. 기자들은 직후께 질문을 하니까요. 네, 또 뉴욕 기자들이다. 네. 오케이. 난 사랑으로 포용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게 이건 진짜 나는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놀랄 것도 아닌가? 원래 이런 애니까?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이제 나중에 타운스의 그 진짜 결장 이유가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꽤 충분히 하긴 했어요. 뭐 그 사과는 했어요. 사과의 말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말들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게 했는데 문제는 그거만큼 사족이 너무 많았어요. 사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들은 건데 내가 잘못 들었구나. 했으면 끝이야. 내 실수다. 다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정말 유감이다. 정말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랬으면 끝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나는 들은 뿐이고 쇼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쇼 머스트고 사람이 되게 격이 낮아 보이는 거죠. 네, 격이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뭐 팟캐스트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고 뭐 구단이랑 이미 다 합의가 됐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하니까 두는 건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보면은 진짜 약간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농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입으로 약간 스스로를 자꾸 깎아먹는 스타일이 아닌가. 농구 실력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을 만큼의 뛰어난 선수고 디포이 출신이고 우승 반지를 또 몇 개나 끼고 있으며 사실상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공격과 수비의 핵이잖아요. 중요한 선수죠.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골스 팬들이 좀 너무 씁쓸해하는 게 선수로서는 너무나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지만 과연 좋아할 만한 선수인가를 봤을 때는 쉽지 않죠. 리스펙 받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90년생인가요? 지금 갑자기 뭐 한국식으로 지금 나이 따지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타운스가 훨씬 어리죠. 한 5-6살 어린데 타운스가 더 어른 같아요. 타운스가 더 어른 같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심지어 이제 그 전에 논란도 너무 많은 친구라서 더 욕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운스 쪽으로 약간 얘기를 돌리자면은, 그러니까 타운스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정말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가 이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최근에 지인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성숙하고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호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타운스는 정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상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을 거고, 타운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1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인격적으로 되게 좀 좋은 선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번에 미너스타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앤서니 에드워즈가 왔을 때 오히려 1옵션을 내주고 본인이 그렇죠. 그런 걸 내준다든지 주도권을. 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타운스는 그냥 누가 봐도 압도적인 미너스타 압도적 1호. 에이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구단 역사상 첫 1순위 예, 선수였고. 근데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내준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이 포용력과 이런 이 인성이 참 좋지 않나. 예,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너무 비교가 좀 많이 되네요. 많이 되죠. 사실상 이제 카렌 서니 타운스가 좀 이제 불명예스럽기도 했던 게 미너스타에 있던 그 버틀러와의 어떤 이야기들. 네. 야, 얘네 뭐 게임만 하고 워크 에틱 너무 없고. 그래서 좀 게으른 선수라는 그런 불명예도 안긴 했었거든요. 위긴스랑 타운스가 제일 억울한 케이스죠. 네. 예. 근데 위긴스가 억울한 선수였으면, 게으른 선수였으면 이미 골든스테이트에서 그렇죠. 이슈 있었을 거고, 타운스도 그런 선수였으면 네. 이미 이슈가 있었겠죠. 하지만 버틀러만 그렇게 말하고 이제 네.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니 버틀러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벤 시몬스랑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죠. 네. 예, 시몬스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필라델피아 떠났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미국이라도 입조심해야 된다. 예, 입조심해야 되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뭐 감독할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골든스테이트가 시즌이 마감되면 플레이오프에 막 애널리스트로 네, 나와서 막 네. 말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더 약간 그런 지도자까지 진짜 생각이 있다면 이제 말을 더 조금 더 애들 이쁘게 빠따칠 것 하는,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제대로 경기 수행 못하면, 전략 수행 못하면 빠따칠 것 같아요. 얘는. 코치 되고 감독 되면 조던풀처럼 말 안 들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중 실어서 또 주먹 날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 드레이먼드 그린이 좀 이제는 이런 나이 지났잖아요. 사실. 지났죠. 예? 좀 이제 더 관대하고 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니, 커리 보면 배우는 거 없나? 옆에 커리는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갑자기 커리 에피소드 하나 풀까요? 네. 제가 직접 취재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네. 제가 아는 관계자가 이제 그 브리검령에서 커리가 이제 여름이었나? 그때 커리가 그 하와이에 있는 브리검령 대학에 훈련을 왔는데, 네. 이제 브리검령 대학이 그런 룰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수염을 기르면 안 기르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학교다 보니까 아마 거기 이제 몰몬 하와이 캠퍼스니까 네. 원래는 유타 쪽에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 쪽에 있고. 근데 보통 이제 NBA 커리 같은 NBA 스타 뭐 세계적인 스타는 예외거든요. 뭐라고 안 해요.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커리가 그걸 알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수염 다 밀고 왔대요. 야, 그게 진짜 슈퍼스타의 인격이에요. 그러네요. 예, 커리는 그런 사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 정말 엄청 화제가 됐대요. 그 아는 사람들끼리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낸데 내가 슈퍼스타고 너네가 날 그렇게 받들어 줘야 되고 따라다니면서 챙겨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니까 우연히 뭐 제가 NBA 취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떤 NBA 슈퍼스타의 그 뒷이야기 이런 거 종종 들을 때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 왔을 때 뒷이야기나 이런 거 종종 들으면은 우리가 알던 이미지랑 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예, 뭐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뭐 몇백억 받고 뭐 스폰서 몇백억 하고 어딜 가도 뭐 다 와 이러는데 뭐 매년 지난 건데 좀 네. 풀어주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조금 그렇고, 예, 그건 좀 그렇고 현역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커리는 저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여러분 참 나는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커리가 잘하는 것도 맞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고 그렇죠. 너무 비상식적인 게 많아서 우리가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히 한 행동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죠. 나는 선 진짜 넘는 게 많지. 이 세상에서 과연 애를 낳고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런 걱정이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막 조금만 그냥 세상에 벌어진 좋은 뉴스. 얘기 해주면은 저 꼰대 저 그럼 이제 입 닫고 살아요. 서로 입 닫고 살다 보니까 서로 막 안 좋은 길로 가잖아.
그대로 가고 있고 농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가는데 난 이게 뭔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커리가 당연한 거 한 거거든. 그렇죠. 예. 그렇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예. 이게 나도 내 마음속으로도 그래,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참 이게 참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커리가 그치? 참 좋은 교육을 받은. 맞아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되게 커리 어머니가 되게 엄했다고 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랬다고 하는데. 뭐 다른 이제 조금 그런 매너 없는 선수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드레이먼드 그린 옆에 있어서 커리는 더 빛난다. 결론을 그렇게 네, 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얘기도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요것도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이슈네요. 이것도 이슈죠. 르브론과 SAS 스티븐 A 스미스의 사건, 여러분들이 아마 SNS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스티븐 A 스미스가 이제 자기 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브로니에 대한 비판을 좀 했죠. 괜히 안 써도 되는 영상들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뒤에 틀어놓고 틀어놓고 막 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리그에 입성한 것이고 G리그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거나 르브론은 그 뉴욕 경기였죠. 찾아가서 비판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격한 논쟁을 벌였는데, 르브론이 아주 빡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스티븐 A 스미스가 나도 같은 아버지로서 르브론에게 간청한다. 르브론은 뭐야? 나도 같은 아버지로서 르브론에게 간청한다. 네네네. 라고 말한 게 르브론이 거기서 맛이 간 거예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도 같은 아버지면 네 아들 좀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가르치든지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제 너무 화가 났고, 이제 스티븐 A 스미스가 나중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르브론은 아버지 부모로서 나에게 화를 낸 거고, 선수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 말고 비난이 아니라 그의 발전을 응원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고, 르브론은 이 화가 아직 삭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르브론에 대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입장 바꿔도 야, 아버지로서 너 쪽팔리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넌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막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진짜 일단 이거 누구 편들기도 어렵고, 그냥 르브론이 당연히 화날 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레이커스와 뉴욕의 경기 3쿼터랑 4쿼터 사이에 이제 벌어진 부상당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브로니가 이제 지금 55픽이죠. 55픽으로 합류를 했고, 지금 이제 G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고, G리그에서 또 잘하고 G리그에서 잘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브로니가 처음 뽑혔을 때도 한창 이슈가 많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죠. 55픽, 역대 55픽 선수들 쭉 보자. 그 중에 NBA 살아남은 선수 몇이나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물론 없는 가치 없는 픽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그냥 애매한, 이제 NBA에서 뛰지도 못할 선수 뽑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마케팅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르브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픽을 하는 거는 어쩌면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게 금액으로 환산은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얘기 했다고도 서머리그 때 너무 못하니까 우리가 비판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참 일단은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정말 분명해 보이고, 그 5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셨죠? 거기 나와서 이제 심정지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브리나 맞나? 와이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르브론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그 심장 때문에 갑자기 쓰러졌었죠. 근데 이제 브로니가 일어나서 내가 농구를 또 할 수 있냐, 이런 농구에 대한 또 열정을 보였을 때, 아버지로서는 얘는 정말 농구 선수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선수가 같이 뛰고 있고, 사실상 동환 씨 말대로 52픽이고 2라운드 후반 선수인데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 게 좀, 저는 그냥 르브론을 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날만 하지 않나요? 화날만 하죠. 그리고
최근에 마침 또 스티븐 에이스가 ESPN과 재계약을 했죠. 5년 1억 달러. 예. 와, 미디어 패널이 연간 2천만 달러를 버는데 대단하다. 하나로 한 얼마죠? 거의 한 30억 정도죠. 와, 그렇죠. 예, 2천만 달러면 예. 아니 300억이죠. 300억이죠. 300억을 버는데 네. 그러니까 ESPN이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자르거든요. 엄청 잘랐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최근에 최근에 한번 네. 보면은 그 잭 로우라고 네. 이제 ESPN의 시니어 라이터 네. 뭐 선임 기자 같은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진짜 그때도 난리 났어서 잘려가지고 ESPN은 맨날 스티븐 에이스나 캔드릭 퍼킨스 맞아요. 같은 어그로분들. 사람들 남겨두고 네. 잭 로우 같은 진짜 능력 있는 그 인사이트 있는 기자들은 잘라버린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저는 퍼킨스나 까놓고 보면 샤키로닐 말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샤키로닐도 그냥 정말 미디어용으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도 가끔 찰스 바클리가 그래도 옳은 소리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찰스 바클리는 그 이제 인사이트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냥 미국도 비슷하구나 한국이랑. 예, 어그로 끌고 조회수 끌고 그걸로 시선 끌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 파급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네. 예, 그냥 똑같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스티븐 A 스미스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고용하는 데 이유가 있고 스티븐 A 스미스는 넌 어그로꾼으로서 돈을 받아라는 이미 이제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또 당연한 걸 하는 거고 저희가 그 스티븐 에이스가 참 한편으로는 이 사람 보통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건이 있고 저 같으면은 르브론 같은 선수가 내 앞에서 네. 화를 그렇게 내면은 좀 위축돼서 그 다음부터 좀 말을 조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르브론에게 사과하거나. 근데 바로 방송 나와서 오히려 그때 있었던 일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막 르브론을 비판하잖아요. 지금 야 세상에 스티븐 A 스미스 될 수 있는 사람 진짜 아니에요. 진짜 너도 300억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 너한테 만약에 한 3억 준대 연봉. 그리고 이동환 기자, 동환 기자의 인사이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환 기자의 그 해박한 농구 지식과 다 알아요. 하지만 멘트 수위를 한 180도 정도만 꺾어주세요. 너의 180도 원하지 90도만 꺾어주세요. 조금만 어그로 끌어주고 아까 왜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동환 기자 아까 왜 그 국내 와가지고 좀 깽판친 슈퍼스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감없이 막 던지고 3억 고치면 안 되니까. 근데 300억이야. 그럼 해야죠. 300억이면 1년만 딱 하고 야, 사과문 올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억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문자 보내면서 알잖아. 야, 나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응원해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브로니가 지금처럼 지릭을 사면 언젠가 또 NBA에서 또 계속 콜업돼서 좀 꾸준히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가끔 이게 이번에 길버트 아레나스도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만약에 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준다면 12-4-4 정도는 충분히 할 선수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물론 NBA에서 활약이 안 좋긴 해요. 사이즈도 그렇고 운동 능력도 그렇게까지 막 좋은 건 아니어서 수비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막 수비를 엄청 잘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못하고 있다는 말도 맞는데 좀 선을 넘은 비판이었죠. 근데 또 르브론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고 가야죠. 그렇죠. 본인이 뭐 이제 본인이 영향력으로 들어온 거 맞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르브론이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면은 아들을 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는다든지 구단에 좀 아들이랑 나랑 그쵸.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거죠.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고 그거는 이제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거고. 예, 근데 또 르브론은 뭐 더 디시전 쇼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말 양면성이 있는 선택들을 과감하게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이 논란이 막 르브론 본인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스티븐 A 스미스는 좀 상황이 약간 케이스가 다르고 본인에게 예, 그 미디어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생각해보면 내가 아빠야. 우리 아들 계속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있어. 가만히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아무도 참기 힘들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렇죠. 가족으로서.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네, 당연한 거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또 터져가지고 사실은 이번 주에 뭘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동환 씨가 요 두 개의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난 또 좋았네.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십. 원래 이제 또 느바라디오가 이런 걸 많이 다루는 타입 아니에요. 그냥 뭐 왜냐면 그냥 농구적인 게 아니면 조금 그냥 지나가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다룰 게 많지는 않았어. 다룰 게 많지도 않고 이제는 저희 느바라디오도 이런 것들만 다루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다루는 우리도 포용성을 가져야 돼요. 아니 왜냐면 엄연히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네. 저도 동티브는 에이스미스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다룰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많잖아. 네. 사실 국내 농구로 만약에 동환 기자가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이거 난리 나죠. 저는 못해요. 근데 얘를 아마 맞을 거야 농구 선수들한테.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뤘다. 근데 또 하필 이번 주에 사건이 좀 많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다뤘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이 스튜디오 폴인러브 그리고 폴인러브 그리고 크브린셋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함께 가는 채널입니다. 또 여기 우리 마음대로 클리퍼 비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클리퍼 비전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듀란트 트레이드 루머가 아주 또 불을 슬슬 이제 막 땔감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미네소타, 마이애미, 휴스턴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미네소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거는 이번에 다큐멘터리 또 이제 그 금빛을 향한 여정 때 나왔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나의 고트는 듀란트야. 둘이 되게 친한 것 같던데. 엄청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미네소타의 수비력에 조금 들쑥날쑥하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함께 뛰는 듀란트, 랜들이 빠지고 듀란트가 들어간다? 야 이거는 바로 저는 우승 후보, 물론 듀란트도 기량이 꺾이겠지만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듀란트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피닉스가 뭘 바랄 것이냐. 지금 이제 1라운드 픽이라든지 뭐 이제 좀 묵직한 선수를 좀 원할 텐데. 1라운드 한 3장은 원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피닉스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팀이 이제 듀란트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국 데빈 부커 중심으로 다시 가겠다는 건데. 그 구단주가?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듀란트급을 내보낸다는 것은 리빌딩이거든요. 아니면 리툴링이죠. 부커만 남겨놓고 리툴링인데 브래들리 빌은 못 파는 거고. 근데 가슴 아프다. 그러면 피닉스가 이 듀란트 대가로 윈나우 해가지고 바로 또 묵직한 선수 뭐 랜들이나 이런 선수 데려올 것이야. 사인앤 트레이드로. 아니면은 진짜 순수하게 과감하게 싹 걷어내버리고 가럼 어플컷이냐. 근데 지금 새 구단주가 오고 나서 한 피닉스의 무브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 무모한 윈나우 투성이었고 2K 게임하고 있죠. 그렇죠. 효과 없는 윈나우 무브 투성이었고 그랬던 구단주가 갑자기 인내심과 진짜 몇 년 걸릴지 모를 리빌딩을 택한다? 왜냐면 아무리 무슨 존스죠? 피닉스의 제임스 존스.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제임스 존스 단장이 그 의사가 있어도 구단주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해요. 이거는 맞아요. NBA 생리상. 그렇죠. 돈을 쓰는 사람이 왕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미네소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달려있고, 여기에 좀 얽혀있는 게 미네소타가 지금 이제 새 구단주 이제 이슈가 이제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다른 한 명이 이제 결국 오너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약간 이제 새 구단주가 딱 들어오면서 지금 케빈 가넷이 또 이제 드디어 연결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영구 결번과 지금 구단에 약간 프런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때 불을 확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넷 영구 결번 쫙 하면서 듀란트 데려오고 에드워즈랑 둘이 원터치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피닉스가 우리 맥다니엘스 맥다니엘스죠. 이러면은 출혈 큰데요. 저는 듀란트 와도 맥다니엘스나 이런 이제 수비 쪽에서 묵직한 자원들이 빠져나가면 원하겠지. 이러면은 미네소타가 바로 서부에서 우승권 가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딜을 잘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진짜 이 듀란트 데려오면은 무조건 윈나우인데 에드워즈 전성기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 듀란트의 남은 프라임 타임. 이 프라임 타임이 언제 끝나는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듀란트는 얘도 미친 애긴 해 사실. 그때까지 우승 한 번이라도 더 하겠다는데 릅두커는 셋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1라운드 픽 출혈이 있더라도 무조건 코어 이 선수들은 지켜야 된다. 마치 샌안토니오가 팍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픽을 더 이제 소모한 것처럼 코어들은 다 지키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그때 출혈이 없었던 게 박스가 이 샌안토니오 윙들과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박스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윙의 한계를 느꼈다. 세크라멘토에서 키건 머레이, 케빈 허터 돌려가기 같은 인터뷰였는데
그러니까 윙이 우승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미네스타도 맥다니엘스는 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우승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맥다니엘스 제외 나머지에서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맥다니엘스도 맥다니엘스인데 다른 카드들 뭐 이제 콘니 정도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고 샐러리 맞추기로. 예, 이제는 뭐 콘니요? 예, 이제는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자원들 중에서 네. 미네스타의 멤버들 보면 뭐 랜드는 사인 앤 트레이드로 딜이 가능하고 네. 고베어도 지켜볼 만하고 근데 고베어도 샐러리 필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나즈리드도 좀 미네스타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딜 패키지 구성하기 참 여러 가지 그렇네. 고민을 많이 할 것 네.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베어 정도 들어가고 네. 나즈리드 지키고 듀란트 내려오고 맥다니엘스 지키고 랜들은요? 랜들 사트 하면 좋은데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네. 근데 미네스타가 투자 의지가 있다면 랜들은 듀란트 트레이드 때 사트로 보내든 네. 아니면은 다른 선수랑 사인 앤 트레이드로 네. 딜을 하든 뭔가를 하겠죠. 미네스타가 이제 그 전에 그 기존 구단주는 정말 짠돌이라서 그런 거 알 텐데 새 구단주는 온 김에 푸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알렉스 로드리게스랑 네. 새로운 분은.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휴스턴 라켓츠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이애미 얘기는 그 다음에 할게요. 한 방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뭔가 그 그림도 이 정말 재능이 있는 선수지만 이 하나의 그 틀을 그 껍질 하나만 딱 깨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이 휴스턴의 부족한 거를 딱 듀란트가 채워줄 수 있는 사실 오클라호마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듀란트가 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바로 우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예, 일단은 휴스턴 상을 보면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휴스턴은 관심이 있어요 항상. 네. 듀란트나 아니면 뭐 지금은 골든 세인트로 갔지만 지미 버틀러도 얘기가 좀 네, 나왔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휴스턴은 지금 뭐냐면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5할 대로 돌아왔고 이번 시즌이 빵 터지고 있는 시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까지 고민이었죠. 이번 시즌에 바로 뭔가 딜까지 해가지고 그 봉우씨 말대로 껍질을 바로 깨부실 건가 네. 아니면은 무리하지 말고 지금 멤버로 플레이오프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자. 한번 단기전에서 이 어린 선수들의 영건들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볼 건가. 예. 왜냐면 아직 플레이오프를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이 어느 정도 견적인지 모르고 센군도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니까. 맞네. 그것도 봐야 되네. 예. 그러니까 휴스턴은 고민을 했고 예. 결국에는 이번 시즌은 한번 보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았는데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데드라인 전으로 지금 이제 휴스턴이 연패 한번 길게 타고 그 이후에도 막 3연패하고 막 이러면서 네. 많이 무너졌죠. 최근에 다시 3연승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휴스턴이 이런 모습이라면 플레이오프 가서도 뭔가 한계가 드러날 건데 네. 그러면 듀란트 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휴스턴의 셀러리 구조를 보면은 지금 기존에 데려왔었던 이 프레드 밴블릿 4,400만 달러짜리 네. 계약이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팀 옵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팀 옵션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잔류시키면서 그 트레이드 카드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딜런 브룩스도 포함시키는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아멘 탐슨이 워낙 이 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왜냐면 자바리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타리슨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스턴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레이드 하기에는 적합한 팀이에요. 연건들 많죠. 그렇죠. 예, 샐러리 맞추기도 쉽죠. 그러니까 피닉스가 사실은 제가 피닉스면 골라봐. 미네소타, 휴스턴, 예. 뭐 마이애미. 저는 그때 얘기했지만 저는 무조건 휴스턴 고를 것 같아요. 미래를 담보를 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망주를 받아올 수 있고 예. 휴스턴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제일런 그린 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제일런 그린도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러진 않을 거겠지만 왜냐면 샐러리 플로어는 벤블릿도 충분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피닉스랑 협상에 달린 거고. 그래서 휴스턴은 되게 매력적인 협상 대상이다. 야, 근데 물론 듀란트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팀에 조금 더 좋은 벤블릿과 함께 쓸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포인트. 근데 뭐 벤블릿한테 그걸 맡기고 있으니까. 올 시즌 좀 아쉽던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리드 셰퍼드나 뭐 이 선수가 사실 길을 못 펴고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듀란트 정도 오면은 뭐 가드 쪽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대단한 핸들러 안 데려도 되거든요. 그쵸. 예, 뭐 센군도 지분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아멘 탐슨도 키워야 되고. 맞네요. 저는 제일런 그린 아멘 탐슨 듀란트 만약에 같이 뛰잖아요. 엄청 재밌겠다. 엄청 그 애슬레틱하고 그리고 이 스킬셋도 있는 어떤 약간 진짜 되게 조화로운 어떤 라인업이 나올 것 같아요. 듀란트의 나이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는 팀 중에 하나다. 후보로 좀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마이애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버틀러 사실은 골든스테이트가 너무 깜짝스럽게 확 떠오른 거지. 사실상 마이애미가 갈 팀, 마이애미가 이제 버틀러를 영입한다는 썰이 가장 유력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경우에는, 이 팀의 경우에는 위긴스를 이제 매물로 샐러리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것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데바요와 타일러 히로는 뭐 무조건 지킬 거고. 아데바요는 언터처블이죠. 그러니까 위긴스랑 뭐 이제 테리 로지어 지금 이제 다음 시즌 완전 보장이 아닙니다. 덩컨 로빈슨도 이제 있죠. 덩컨 로빈슨은 이제 그 플레이 옵션 느낌으로 이제 FA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남겠죠. 왜냐면 시장 나가면 다음 시즌 받을 연봉이 $2,000만 정도 되는 못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단주래 저 사장님 펠라일리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좀 안 좋죠. 그러네. 그리고 마이애미는 그 특유의 히트 컬처 빡센 문화가 있는데 아무리 듀란트가 마인드가 뭐 올드스쿨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도 마이애미에서 뛰는 걸 원할까? 지금 버틀러나 드웨인 웨이드랑 그런 갈등이 지금 사실 마이애미는 펠라일리가 약간 그거예요.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듀란트처럼 자존심 강하고 스타급의 선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펠라일리가 있는 팀에 가서 뛰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예를 들어 듀란트가 마이애미에 누구랑 친한지, 펠라일리랑 어떤 관계고, 언제 만난 적이 있는지, 혹은 스포일스랑 어떤 관계지,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현재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사실 더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는 뭐 이제 태평양 건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건들만 봤을 때는 듀란트가 마이애미를 원할까? 마이애미는 항상 브래들리 빌도 그렇고 예전에 뭐 누구 아데도쿤보도 그렇고 듀란트도 그렇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진짜로. 지미 버틀러만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쯤 되면 마이애미 쪽에서 의도적으로 소스 뿌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맨날 관심왕이에요, 진짜로. 저는 그렇죠. NBA 최고 관심왕이라고 봐요. 하지만 되는 거는 별로 없네. 없죠. 펠라일리가 스타급 잘 모은다고 하는데 예전에 마이애미 빅3 구축할 때랑 지미 버틀러 데려온 거 말고 없네요. 사실 한 것도 없거든요. 쿤보 계속 데리고 오고 싶다고 난리를 쳤지만 쿤보는 남아버렸고 그 펠라일리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과대평가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팀만 더 얘기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올 시즌에 일 못 내면 썬더 영입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듀란트의 컴백. 일단은 명분은 있고요. 근데 샐러리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듀란트 샐러리랑 맞추려면 저는 사실 지금 샐러리 얘기 거의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던진 거긴 해요. 카루소랑 루도트랑 뭐 이런 자원들을 묶어서 줘야 되는데 하텐슈타인을 던지기는 좀 애매하고. 하텐슈타인은 지금 하텐슈타인은 그 홈그랜의 이 내구성에 대해서 약간 솔직히 좀 불안정성이 있어서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제일런 윌리엄스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면 도트랑 뭐 묶어서 그럼 또 오클라호마 시티도 승부 빨리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죠. 뭐 근데 픽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픽이 많죠. 문제는 샐러리 필러죠. 샐러리 필러가 어떻게 갖춰지는데 언젠가 한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오클라호마 시티도 만약에 이번 시즌 우승하면은 굳이 과감하게 안 할 거고 저는 파이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명승부만 펼쳐줘도 오케이 한 해 더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팀의 이 나이대를 보면 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새벽 2시예요. 그렇죠. 진짜 이제 막 이 멤버의 어떤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26, 25, 22, 27, 막 21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듀란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건들을 만약에 제일런 윌리엄스 같은 선수 묶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한
과감하게 말하면은 오후 4시, 5시로 당겨지는 거예요. 네. 물론 듀란트가 떠난 후에도 뭐 이 팀은 얼마든지 잘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픽을 많이 준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만약에 프롭에서 죽을 쓴다. 그래도 그걸 유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이 연고지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레이커스나 뉴욕이나 브루클린이면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티켓 파워도 있고 뭐 윈나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 그 팀들은 워낙 이 관심을 많이 받은.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번에 준우승에도 그냥 속도 안 내도 되거든요.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에 웨스트브룩, 듀란트, 하든, 이바카 다 모였을 때 하든이 나간 거는 진짜 셀러리 상황 때문이고 그쵸.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사실은 셀러리 상황 아니면은 굳이 이 멤버를 예를 들어 파이널까지 갔는데 굳이 뭐 한다? 예, 서부 결승까지 갔는데 뭘 한다? 파이널까지 가면은 그래도 안 깰 것 같은데 혹시나 프롭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샤이만 잘하고 이 팀이 또 졌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손을 댈 만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샤이가 구단을 좀 압박을 좀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샤이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나 자기 탓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승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어렵네요. 샘 프레스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미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있겠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 할 만하죠. 진짜로 만약에 우승이 진짜 고프다. 왜냐면 지금 프랜차이즈 우승이 없으니까. 그렇죠. 줄만한 카드도, 그러니까 젊은 유망주들도 있고. 그렇죠. 픽도 다발로 던져줄 수 있고. 사실 근데 이번 시즌 앞두고 기디를 카루소랑 바꾼 거를 보면은 우승 욕심이 없지 않거든요. 있죠. 진짜 길게 갈 거였으면. 저는 본인들은 이 멤버로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 근데 기디를 카루소랑 바꾼 건 또 하나의 그 제임스 하든 사례 때문에 그 연장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돼서 이슈 되면은 좀 약간 의리 되잖아요, 구단이. 그러니까 미리 카루소로 빨리,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때는 하든을 그냥 임박해서 포기했는데 연장 계약에 서로 이견이 커서 지금은 기디를 빨리 내보내고, 기디가 이제 곧 루키 계약 끝나가니까 카루소를 길게 연장 계약하면서 오히려 빨리 뭔가 그 무브를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멤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샤이, 홈그랜, 그리고 지금 누구죠? 샤이, 홈그랜, 제이덥, 제일러 윌리엄스. 어렵네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렵네요. 네. 가능성은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낮은 팀이라고. 낮은 팀이다. 그러니까 이 라커룸 분위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좋죠. 대학생 동아리 팀 같은 이런 너무 좋은 분위기를 바꿀까? 근데 예를 들어 샤이나 제이덥 같은 선수가 워크에스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베테랑 와서 군기 한번 잡아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이미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감독도 굉장히 젊은 상태에서 굳이 목소리 크고 이제 듀중 계정 이슈가 있는 듀란트를 데려와서 시끌시끌하게 만든다? 저는 샘 프레스티면은 샤이가 노골적으로 뭔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안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듀란트가 돌아갈 만한 팀으로는 아주 그냥 판은 잘 깔아놓을 수 있겠다. 최적의 팀이 될 수 있겠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의 우승을 점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진짜 우승 예상이 어려워요. 저는 보스턴일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 아니면 그래도 벅스도 아직 모르겠고. 요즘 클리블랜드가 미쳤거든요. 클리블이 미치긴 했는데 클리블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노반 미첼이 터져야 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요즘 화력이 이 디안드레 헌터 데려온 게 되게 커 보여요. 그게 좀 15연승 진짜 15연승하고 이렇게 화제 안 되는 것도 신기해. 올 시즌 가장 긴 연승이죠. 그렇죠. 15연승이면 예전에 골든스테이트 왕조 73승 하던 시절에 그런 수준의 연승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항상 매년 이런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결과적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또 스타가 있는 팀들이 또 간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그랬어. 플레이오프 되면은 왜냐면
한 2차전, 3차전까지 가면 팀들이 전술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나오게 돼요. 서로 이제 미천 다 꺼내놨잖아. 그럼 거기서는 뭐가 가르느냐? 네. 슈퍼스타의 그쵸. 한방, 혹은 능력. 정말 갑자기 고점이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는 엑스팩터의 등장. 네. 그런 것들로 갈리죠. 그러니까 네. 물론 그 와중에도 세부적인 감독들의 조정은 이루어지지만 있죠. 근데 이제 상대팀이 다 알게 된 카드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결국에 스타가 필요하다. 플레이오프에서 잘하려면. 저는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클라호마 이거 맞죠? 이 말이 맞죠. 동부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뭐. 클리블 보스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뉴욕이 생각보다 브런슨의 원맨팀 같아서. 그쵸. 원맨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카렌서니 타운스가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브런슨이 없으니까. 그쵸. 자,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이제 요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보여드릴 때마다 그래도 막 쑥쑥, 그러니까요. 막 구독자분들이 확확 늘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창 뜨거운 르브론을 많이 다뤘는데 새삼 요즘 레이커스 인기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높구나 다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원래 시청하시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인기팀만 다루는 방송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NBA를 좀 전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해서, 물론 그 와중에도 좀 못 다루는 팀들이 있습니다. 너무 최하위권이라면 저희가 다루기 좀 힘든데,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 시장 이후에는 그런 팀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왜냐면 하위권 팀들은 탱킹하니까 지금 사실은. 너무 노골적인 탱킹 팀들이 올 시즌이 또 지난 시즌보다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거의 컨퍼런스별로 한 4개 이상씩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쿠퍼 플래그란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탱킹을 그만큼 팀들이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 노리겠다고. 이번 드래프트는 이제 그 드래프트 전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상 뎁스가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드래프트다.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팀들이 굳이 무리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